코페르니쿠스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너무 겁났던 거예요. 교황청이라든지 그 힘이 너무 막강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언급하면 이제 이렇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제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죽기 얼마 전에 이걸 발표를 하고 죽었어요. 죽기 얼마 전에 책을 편찬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이거를 자기는 알았어요. 이제 이어받아서 알았는데 이걸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소리 소문 없이 불려와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너 그거 앞으로도, 그러니까 사상범인 거예요, 사상범. 왜 사람들을 사상을 어지럽히느냐. 왜냐면 태양은 이제 신과 같은 존재고,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서, 여기도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나와요.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태양에게 멈추라고 했다잖아요. 태양아 멈추거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책에 이제 나와 있고,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죠. 천문학자를 통해서 지구는 정원을 도는 게 아니라 이 행성들은 사실상 타원 궤도로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뉴턴이 이어받아서 그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장으로 넘어가서 과학의 역사는 우연과 실패의 반복이다 라고. 과학이 이제 고집스러운 것 같아요. 패러다임이 쉽게 안 바뀌잖아요.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천동설이 1000년 넘게 바뀌지 않았고, 코페르니쿠스가 그것을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지동설은 태양 중심의 우주관이죠. 천동설은 지구 중심의 우주관인 거잖아요. 패러다임이 쉽게 안 바뀌고, 갈릴레오도 코페르니쿠스의 연구를 보고 망원경으로 직접 관측을 했더니 태양의 흑점의 변화라든지 목성의 위성의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격다짐으로 그때그때 천동설은 뭔가 허점이 발견될수록 계속 보완을 하면서 계속 천동설이 맞는 것 가운데 수정을 하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지고, 하지만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심플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놨을 때 지구가 돈다고 하고 다른 행성들이 돈다고 하면 심플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여기 책에도 소개가 됐는데 이 문구를 보고 되게 좋았어요. 인용을 하신 문구 중에 14세기 영국의 수도사 오컴 윌리엄의 더 간단한 해답이 진리에 가까울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고, 심플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소형의 가치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긴 어렵지만 정말 더 분명하고 심플하고 확실한 걸로 바뀌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그리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오컴의 면도날 얘기잖아요. 간단한 게 진리다. 진리에 가까울 것이다. 주전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에 생각을 할 때 그 책에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재밌었거든요. 재밌었어요. 과학의 역사라고 하면 뭔가 확확 바뀔 것 같고, 혁명 같은 어떤 대단한 뭔가가 일어나서 바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사실 되게 느리게 발전했고, 천동설이 지배해왔잖아요. 지배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계속 그때 당시 고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서 또 이렇게 근거를 또 대보고, 또 아닌 것 같아서 또 근거를 대보고, 그렇게 탄생한 게 주전원 얘기거든요. 코페르니쿠스가 이렇게 계속 지구가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뭐가 많이 불필요하게 움직일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니야,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어쨌든 과학의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온 거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도 우리가 패러다임의 그 전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이요? 감소팽창 얘기를 하잖아요. 감소팽창 들어보셨나요? 감소팽창, 우주 붕괴가 된다는 얘기죠. 감소된다는 얘기는 언젠가. 그러니까 그 허블이 처음에 우주 팽창 이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엄청난 그 과학의 발견인데, 계속 그 팽창을 하는 건 맞는데 더 멀리 있는 별일수록 더 팽창을 많이 팽창하는 속도가. 네, 빨리 팽창한다. 이게 빵의 건포도의 비유를 했더라고요. 더 먼 은하는 2배 더 빠르게 멀어지고 3배 더 먼 은하는 3배 더 빠르게 멀어지는,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르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게 가속 팽창이잖아요. 점점 속도가 줄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감속 팽창에서 어느 날에는 이렇게 점점 줄다가 빅크런치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주의 미래가 하나의 점으로 모이는, 그래서 결국엔 붕괴하는 일이 미래에 일어나지는 않나. 우리가 살 때 그걸 경험하게 될까요? 그건 모르죠. 알 수 없죠. 당장 일어나진 않겠죠. 당장 우리 살 동안은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팽창하냐 수축하냐라고 하는 게 사실 쓸모 없어 보이긴 하지만 아마 쓸모 있을 거예요. 이게 더 명확해진다라는 게. 예, 그러니까 50년, 100년 이분은 1000년 뒤를 얘기하더라고요. 책에서 3000년에 그때는 바뀔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100년, 200년간에 바뀔 정도의 패러다임은 아니고 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겠다. 만약에 감속 팽창이 맞다고 하면 엄청난 발견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주 팽창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텐데 우리가 그렇죠. 그 역사를 눈앞에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살아생전에는 눈앞에 못 볼 것 같은데요. 감속, 예. 그러니까 붕괴되는 우주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게 아니고 아니라 그 감속 팽창에 대한 연구가 맞다라는 게 밝혀지면 그죠. 그것 또한 패러다임의 전환.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우주가 감속해서 팽창 속도가 늦어지겠죠, 처음에는. 그러다 어느 순간 멈추고 수축? 멈추는 거죠. 멈춘 다음에 수축도 되겠죠. 이게 다시 점으로 모이겠죠. 우주가 138억 년 전에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귀하는 우주 종말.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러니까 뉴턴이 발견한 게 그거잖아요. 물질과 물질은 서로 끌어당긴다. 중력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 왜 우주의 별들은 왜 서로 끌어당겨서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주는 이제 무한하다라고 했어요. 이제 뉴턴은. 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로는 무한한 건 아니라 팽창하고 있을 뿐이고 관측 가능한 영역 안에서 유한한 거죠. 어쩌면 정말 뉴턴의 말처럼 무한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관측하고 인지하는 게 유한한 것일 뿐이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은 무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유한하다는 게 맞지만 무한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과학에서 뒤집혀지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양자역학을 부정했거든요. 양자역학은 확률로 존재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두꺼운 벽에 이 공을 엄청 많이 뭐 몇억 번인가 이렇게 계속 하면 한 번 통과한대요. 뭐 확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통과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0이 아니라. 우리가 벽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지극히 확률은 적지만 확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횟수를 트라이를 하면 통과한다는 게 한 번은 나온다. 0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확률이 존재한다라는 게 양자역학의 이제 기본 이제 개념인데,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자역학에 이제 반대를 했지만, 사실 양자역학이 지금 우리 쓰는 핸드폰이나 많은 과학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듯이 바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의 역사이기 때문에 과학의 역사도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과학 뒤에 있는 사람들. 이 코페르니쿠스도 뉴턴도 그렇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도 신기하고 재밌고. 그렇군요.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 이 만화로 보는 3분 과학이라는 책이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 해서 언급된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3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권, 서양 고대에서부터 중세편, 여기에는 거의 절반이 천문학자더라고요.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천문학자예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천동설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사원소설을 얘기를 했죠. 지수 화풍. 그러니까 땅은 가장 무거우니까 가라앉고 여기 우리가 땅에 있고, 수는 그 위에 이제 바닷물 또는 비가 돼서 그 위에 있고, 그리고 공기는 그 위에 이제 대기권으로 있고, 그 다음에 불은 또 태양이 있잖아요. 4개의 층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여기가 중심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인 이제 천동설, 지구 중심 이제 우주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연구한 걸 가지고 천동설을 확립을 했죠. 코페르니쿠스가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너무 겁났던 거예요. 교황청이라든지 그 힘이 너무 막강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언급하면 이제 이렇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제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죽기 얼마 전에 이걸 발표를 하고 죽었어요. 죽기 얼마 전에 책을 편찬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이거를 자기는 알았어요. 이제 이어받아서 알았는데 이걸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소리 소문 없이 불려와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너 그거 앞으로도, 그러니까 사상범인 거예요, 사상범. 왜 사람들을 사상을 어지럽히느냐. 왜냐면 태양은 이제 신과 같은 존재고,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서, 여기도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나와요.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태양에게 멈추라고 했다잖아요. 태양아 멈추거라 라고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여호수아기 10장 12절.
예,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 움직여야 움직이고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지구는 고정돼 있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태양이 멈춰 있고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 성경이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시기에 지배했던 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거에 위배되기 때문에 가둬버린 거예요. 너 앞으로 그럴래 안 그럴래? 아유,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왔죠. 갈릴레오가 책을 썼어요. 어리석은 교황과 과학자의 대화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거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천동설을 주장하는 교황과 지동설을 얘기하는 과학자, 이런 걸 통해서 금서로 됐고, 어쨌든 이런 시기가 이제 이 책에 이제 나와 있고,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죠. 천문학자를 통해서 지구는 정원을 도는 게 아니라 이 행성들은 사실상 타원 궤도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뉴턴이 이어받아서 그걸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또 쉽게 인물별로 이 책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편만 나왔는데 지금 2편, 3편도 곧 나올 예정이고, 이제 2편에는 뉴턴이라든지 그 이후에 그 과학자들이 나오고, 3편에는 이제 현대 물리학자들이, 현대 과학자들이 나와서 어려운 교양을 이제 우리 시간 없으니까 학생들도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이제 수능 대비 이런 용도로도 볼 수 있겠다. 에테르 얘기도 재밌는데. 에테르라고 하는 게 우주의 어떤 공간에 채워져 있는 물질을 에테르라고 하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표현인데, 에테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서로 에테르라고 하는 기운으로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바뀐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섬과 섬에 어떤 원숭이가 바나나를 그냥 이렇게 더럽혀진 모래에 이렇게 더럽혀진 거를 이렇게 먹다가 어떤 원숭이가 특이하게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거죠. 물에 씻어가지고 벗겨 먹는 원숭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더 맛있잖아요. 그 시점과 동시에 떨어져 있는 전혀 교류가 안 됐던 다른 섬의 원숭이가 바나나를 그렇게 까먹기 시작한다.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나비 효과. 그러니까 나비 효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카오스 이론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긴 있는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붙이긴 해요. 영화로도 나오고 과거로도 가가지고 과거를 바꾸고 미래가 바뀌는 나비 효과 영화도 있는데, 베이징에 그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의 어떤 태풍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일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초기값에 민감한 변화가 나중에 큰 변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카오스 이론이랑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도 설명 가능한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융은 심리학의 거장이잖아요. 동시성의 원리. 우리가 무의식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걸 생각하면 누군가가 또 그걸 생각해서 이게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무언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서로 뭐 위성을 통해서 전파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전파를 진짜 쏘잖아요. 뭐 어떤 선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의식의 세계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고, 에테르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동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에테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에테르라고 하는 말이 오래전부터 쓰여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려고 하는데 인문학의 영역은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해야만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과학 만능주의가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과학책을 얘기하기 때문에 분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융합 연구를 했을 때 그걸 좁히는 과정을, 거기서 새로운 창조가, 부분관 전체에 하이젠베르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이젠베르그의 그 부분관 전체에도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부분에 어장이 형성된다라고 하거든요. 그건 실제 그렇다는 거죠. 전혀 다른 이 분야의 두 개가 만났을 때 거기서 새로운 무언가가 발생을 하고, 거기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학을 얘기하고 있지만, 천문학을 얘기했지만 갑자기 문학으로 가잖아요. 저 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음악으로도 가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에테르 말씀하시길래 저는 이런 좀 썰을 풀어봤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근데 여기서는 에테르의 망령이라고 얘기하고, 에테르가 그 우주의 빈틈에 있는 진공을 만약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우주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광활한 우주 공간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플라톤이 에테르를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17세기까지만 해도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에테르가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다라고 믿었나 봐요. 사실은 밝혀진 바가 없죠. 그럼 뭐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에테르를 쫓기 위해서
계속 이제 시도를 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실패로 다 돌아가게 되고 안타깝게도 그 에테르 망령이 9세기에도 이어지고 지금에도 있다. 에테르가 풍기는 사람 이런 표현 쓰거든요. 어. 포스가 있다. 이런 표현을 에테르가 풍기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뭔가 좀 카리스마가 있다. 저 사람 뭔가 있어. 라고 할 때 에테르를 풍기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게 결국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과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 암흑 물질은 관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과학자들을 계속 곤란하게 만들거든요. 좀 연구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블랙홀처럼.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은 있다. 사실 우주의 거의 90% 이상이라고 하지 않나요? 우주의 70%인가? 70%보단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어요. 네, 이 책의 뒷부분으로 가면 화성 탐사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화성에 계속 이제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이 책의 뒷부분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화성에 가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지구를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까를 고민을 한다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화성에 갈 수 있죠.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인가요? 화성에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살 수는 없다. 그만큼 지구만큼 아름다운 행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성이 뭐 연구를 활발하게 해도 뭐 물론 화성 탐사는 계속 되겠지만 우리가 자원과 인력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행성도 좀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자연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 조종하죠.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달도 별도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퇴근을 하고 달을 봤습니다. 그저께 봤을 때는 이 달이랑 별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제는 이게 움직여가지고 좀 더 왼쪽으로 갔더라고요. 과학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어렵고 재미없는 과학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과학이 발전해온 역사를 다루면서 그 뒤에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왜 천문학자로 모두가 태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물리학자 그 김범준 교수님, 안은진 배우도 이 책에 추천사를 쓰셨거든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두 분의 추천사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김범준 작가님. 밤은 낮에 세상을 감추지만 우주를 드러낸다. 밤하늘의 모든 별은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코스믹 나르시시즘에 빠진 인간에게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우주의 한 구석에 놓인 평범한 행성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과학이다. 천문학은 자연을 괴롭혀 답을 찾지 않고 우주를 가만히 바라본다. 천문학의 아름다움을 모두가 가만히 관조하길 바란다. 별을 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안은진 배우님의 추천사는 저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그 순간마다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과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일은 결국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힘든 현실 속에서 내 고민으로만 가득했던 마음의 우주가 진짜 우주를 마주하며 잊고 있던 감각을 서서히 되찾게 됩니다.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던 우주가 사실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곁에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지요. 닿을 수 없지만 언제나 곁에 있는 우주처럼 이 책을 통해 저 머나먼 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주를 바라보는 일은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다.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나를 바라보는 일이다. 사실 우주는 저 멀리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나를 바라보는 일이다. 제 마음을 울리는 하나의 오늘의 한 문장이 되겠네요.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 이 책의 책임 편집자로서 서교동 책수다의 고정 출연진으로서 이 책을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이 책이 딱 처음에 마감하고 출간됐을 때는 그냥 개인적인 만족감이 훨씬 더 컸거든요. 이렇게 좋은 책을 내가 만들 수 있다니. 이렇게 내가 평소에 같이 책 만들고 싶었던 작가님이랑 되게 스타잖아요. 스타 작가님. 스타를 연구하는 스타 작가님이시네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랑 책을 만들다니 개인적인 만족감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 책이 나오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사실 그동안 많은 독자분들이 이 책을 알아봐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강연이나 뭐나 할 때마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최근에는 이제 더현대 백화점 우주 팝업을 했을 때 이 책이 그 중에 여러 책 중에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이 책이 유독 그렇게 매진 행렬을 막 하는 거를 들으면서 너무 좋다. 저자님의 여러 책 중에서도 이 책이 단연 돋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더 많은 독자분들이 이 책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지금 좀 약간 생긴 상태고 열심히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소실적의 물리학자가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전 지구과학이랑 물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에서는 천문학을 배우고 물리학에서는 광학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이제 분야가 되겠는데요. 우주를 바라보는 것 대신에 내 안에 우주를 바라보는 쪽으로 바뀌었죠. 뭐 명상이나 요가, 철학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방향성은 바뀌었지만 추구하는 바는 좀 같은 것 같아요. 관찰한다, 관측한다.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걸 내가 인식하면서 어떤 깨달음과 성찰을 얻는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런 과학자들에 대한 언급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정말 옛날 생각도 나고 다시금 내가 과학이나 천문학 분야에 조금 더 눈을 뜨게 된 그런 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교동 책수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화폐의 종말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